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주당과 청와대,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청와대, 문재인, 이런 사람들의 대북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서른이라는 국회의원이 정말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자,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서른이라는 사람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줬으면 무력 시위를 과연 했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800만 달러면 한 90억?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서른 최고위원이 8일 당 확대 간부회의에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관련해 저강도 무력 시위라고 했어요. 미사일을 쏜 거를 갖고 말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미사일을 쏘는 훈련을 했는데 이게 저강도래요. 내가 볼 땐 고강도인데 이 사람은 저강도라고 합니다. 무력 시위를 했다. 동포로서 대북 지원에 발벗고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90억 정도를, 우리나라 돈 90억 정도를 집행을 했다면 북한이 이런 무력 시위를 했겠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 서른이라는 사람은 그냥 뼛속 깊이 노예근성에 쩔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든 깡패가 나타나면 돈을 바쳐서, 깡패가 나타나기도 전에 미리미리 돈을 갖다 바쳤으면은 저 깡패가 나를 안 때렸을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더 센데, 참 이게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더 약할 때 이런 말을 하면 그나마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더 강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운동을 열심히 해서 싸움을 굉장히 잘하는 어떤 사람이 싸움을 되게 못하는 깡패한테 상납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노예근성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노예근성 내지는 뭐 종북? 친북? 이 정도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만 그러냐? 민주당 서른이라는 사람만 그러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예전에 친일파 이완용 다들 아시죠? 이완용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단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과 똑같은 얘기를 문재인이 했습니다. 정의로운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낫다. 똑같죠? 이완용이 한 말, 나쁜 평화보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단 낫다. 문재인, 정의로운 전쟁보다 비겁한 평화가 낫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 그런데 같은 얘기를 이완용이 했을 때는 매국노라고 하고, 문재인이 했을 때는 뭐 이거 괜찮은 건가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시대만 달라졌다 뿐이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완용이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보다 훨씬 더 막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조선이 전쟁을 치렀다고 하면 그야말로 싹쓸이 당했을 겁니다. 제대로 된 싸움도 하지 못하고 그냥 다 죽었을 정도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잘 살고 군사력이 막강하던 시절에 이완용은, 지금 우리가 일본한테 반항을 한들 소용이 없다, 그런 마음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미국도 동맹으로 데리고 있고, 그냥 우리나라의 자력만으로도, 대한민국의 국방력만으로도 얼마든지 전쟁을 막을 수 있는데,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볼 때 이완용보다 문재인이 더 매국노에 가깝습니다. 이완용은 문재인에 비하면 애국자예요, 애국자. 정말 조선을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좀 시대가 달라졌다 뿐이지 이완용과 똑같은 스탠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했던 말이에요. NLL에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해야 된다. 종북, 종북 주사파 이런 애들, 우리 안전에 별로 위협이 안 된다. 이석기 같은 사람들, 우리 안전에 위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말을 하던 사람이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주적이라는 개념을 삭제했죠.
문재인, 미국보단 북한. 대통령 후보 때 했던 얘기예요. 나는 북한을 먼저 가겠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방인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챙기겠다. 원래 애초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각성을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을 지금 대통령으로 뽑아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물론 여론 조작이 있겠지만 어쨌든 지지율이 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북한의 2천조.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의 5년 예산 2천조만큼의 자금 지원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북한을 살려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북한의 정권을 살려줄 준비가 되어 있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정말 이건 희한한 얘기인데요. 이분이 MBC 인터뷰 중에서 북한의 존재로 인해서 불안하거나 안전에 침해가 있었던 적이 없었다. 이렇게 침해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치매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악마 같은 사람인지, 정말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말 치매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헷갈려요. 정말 이 사람이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상태가 안 좋아서 정신 감정을 받아봐야 되는 사람인지, 이런 말을 할 때 보면 정말 헷갈립니다. 또 많은 국제 경기 때 북한이 참가하고 응원단이 내려와서 남북 간의 화합과 평화에 기여한 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보세요. 스포츠 대회 때 이뤄진 북한의 도발이에요. 86년 아시안게임에서 김포공항 폭탄 테러를 저질러서 5명이 죽고 33명이 중경상을 입었었습니다. 88년 서울올림픽 때 칼기 폭파 테러를 일으켜서 탑승객 115명이 죽었어요. 2002년 월드컵 때 연평해전이 일어났죠. 우리나라 해군이 6명이 죽고 1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2014년 아시안게임 단거리 미사일을 2차례 발사를 하는 도발을 저질렀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분이 다 까먹은 건지 어땠는지 북한의 존재로 인해서 불안하거나 안전에 침해가 있었던 적이 없대요. 그리고 국제 경기 때 북한이 우리나라에 오히려 기여한 바가 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치매인지 아니면 악마적 사기꾼인지, 이것은 나중에 이 사람 임기가 끝나면 좀 정신감정을 의무적으로 받게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치매 때문에 이랬는지 아니면 악마적 발언으로 국민들을 기만한 것인지 꼭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재인 외 민주당 사람들의 상당수는 대북관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우리가 돈을 열심히 주고 우리가 정말 북한을 위하는 것처럼, 햇볕 정책이죠. 옛날에 김대중 때 실패했던 그 햇볕 정책, 이런 마인드를 아직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에 빠글빠글 한 것 같고, 문재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북한에 비위를 맞춰주고 열심히 북한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퍼주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목숨 바쳐서 김정은을 떠받들게 되면은 우리의 평화가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당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우파에서 말하는 평화란 뭐냐? 이게 아닌 거예요. 이런 평화는 가짜 평화다. 우리가 돈을 바쳐서, 우리가 성심성의껏 김정은의 비위를 맞춰서 유지되는 평화는 가짜고, 왜? 이게 왜 가짜냐? 김정은의 마음이 바뀌는 순간 이 평화는 깨진다. 말하자면 이 평화의 주체가 북한이라는 거예요. 북한의 판단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평화가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평화고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평화예요. 그럼 우파가 생각하는 평화는 뭐냐? 우리가 힘을 더 강하게, 우리가 힘을 더 막강하게 가짐으로써 북한이 감히 우리를 공격할 수 없게끔, 내가 더 세.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북한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므로 야, 너는 우리 공격하면 넌 바로 죽을 거야. 북한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거야. 김정은은 100% 죽어. 이런 확신을 심어주는 것. 그럼으로써 감히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것.
이것이 평화라고 보는 겁니다. 평화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좌파가 말하는 평화와 우파가 말하는 평화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서론 보세요. 우리가 북한에 돈을 퍼주지 않았기 때문에 도발한 거다. 우리가 돈을 더 열심히 퍼줘야 된다. 지금 북한이 미사일 도발하니까 청와대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식량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식량을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북한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미사일을 쏘니까 얘네들이 쫄아서 돈을 주네? 식량을 지원해 주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죠. 지금 또 트럼프랑 뭐 통화를 해서 트럼프도 대북 식량 지원에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또 공갈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트럼프랑 문재인이랑 통화를 할 때 쓱 이런 얘기를 했겠죠. 문재인이 그래도 지금 뭐 식량을 좀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좀 괜찮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주저리 떠들었을 때 그냥 트럼프가 얘 또 시작이네. 이놈의 북한병 또 도졌어. 그러면서 적당히 그냥 그래 하든지 말든지 니네 알아서 해. 뭐 그래 니네 마음은 알겠어. 이런 식으로 그냥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악관에서는 이런 얘기가 아예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넘겼는데 이거를 오케이 아주 찰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문재인은 그래 그래도 얘가 오케이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오케이 한 거니까 우리는 이거를 갖고 미국이 이것에 동의한 걸로 해서 우리가 발표를 하자.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 녹취록을 까보면 분명히 트럼프는 아씨 뭐야 얘 또 엉뚱한 소리 하네. 그래 니네 맘대로 해. 이런 식으로 했을 것이고 문재인은 이걸 딱 물고 오케이 우리 맘대로 하라고 했지? 알았어.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했을 겁니다. 트럼프가 제정신이라면 대충 이랬을 시나리오 외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야 그러면은 전쟁을 하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파들한테 좌파가 아닌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가짜 평화쇼에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야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닙니다. 미국을 등에 업고 한미동맹의 굳건한 힘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 남한의 아주 강력한 무기와 군사적 시스템을 굳건히 해서 감히 북한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도록 하는 거. 이게 우리가 말하는 평화예요. 이때 이 평화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의 선택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평화가 지켜지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이 말하는 평화, 민주당이 말하는 평화의 주체는 북한이에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평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평화를 문재인과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안전한 평화, 대한민국의 안전은 우파적인 평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안전을 지킨다 라는 게 더 확실한 평화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본질인 겁니다. 평화의 선택권을 북한에 주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자는 거예요. 이 키를. 평화의 주도권은 내가 갖는다. 내 결정에 의해서 우리의 평화가 유지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과 민주당은 평화의 주권을 북한에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문재인이 집권한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의 목숨줄을 북한에 넘겨주지 못해서 안달인 겁니다, 지금. 그만큼 안보가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야말로 포퓰리즘에 빠져서 물론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거짓 프레임 때문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문재인이 어부지리로 당선이 된 것도 있지만 정말 이제라도 이런 위험한 안보관이 어떤 건지 문재인의 위험한 안보관이 어떤 건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확히 인식을 해서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문재인 정부에게 정말 올바른 평화를 요구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